시드니행 비행기 안에서 입국 신고서를 작성했다. 약 식품 관련 까다롭다는 글을 봤었는데 질문의 취지를 고려해서 전부 노라고 표기했다. 사전에 ETA를 신청했기에 키오스크로 기다림 없이 통과했다. 세관에 입국 신고서를 주니 가방이 이것뿐이냐고 묻더니 바로 나가란다. 시내로 가는 기차를 탔다. 신용카드 하나로 기차, 지하철, 트램, 페리버스 다 탈 수 있고 현금 쓸 일이 전혀 없다. 어느 가게라도. 공항에서 기차로 20여 분, 서큘러 키역에서 내렸다. 내리자마자 보이는 바다와 항구, 한쪽에는 눈에 익숙한 오페라 하우스, 그리고 건너편에는 하버 브릿지. 이틀 후 날씨가 좋을 때 다시 본 전경이다. 다른 크루즈선이 정박해 있고 또 다른 느낌이 든다. 오페라 하우스를 보니 존재감이 느껴진다. 당시 덴마크 건축가의 파격적인 디자인 덕분에 완공까지 16년이 걸렸다고 한다. 오페라 하우스에서 바라본 항구, 느낌이 다르다. 하버 브릿지 위에는 두 개의 깃발이 휘날린다. 호주 국기와 원주민 깃발. 현재의 이주민이 원주민과의 관계를 개선해 나가는 중인 것 같다. 미국이 생각이 난다. 오페라 하우스의 하얀 지붕은 105만 개의 스웨덴산 세라믹 타일을 붙인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계단이 있어 더 돋보이게 하는 것 같다. 옆에 로얄 보테닉 가든으로 걸어가 본다. 어느새 파란 하늘도 보이고 하버 브릿지가 오페라 하우스 뒤로 살짝 보인다. 다시 돌아와 오페라 하우스 앞. 현지인에게 옷걸이라는 별명이 있는 하버 브릿지. 오페라 바에서 그 하버 브릿지를 보며 맥주 한 잔을 마셔본다. 숙소에서 달링 하버가 가까워서 걸어서 저녁 먹으러 왔다. 잔잔한 바다, 수면 위로 비치는 빌딩 잔형, 그리고 바다를 따라 산책하는 사람들, 편안함과 활기찬 분위기가 동시에 느껴진다. 호주 와인과 함께 저녁을 먹고 나오니 달라진 달링 하버의 빛. 시내 중심부에 있는 퀸 빅토리아 빌딩에 왔다. 빅토리아 여왕 즉위 60년을 기념하여 1898년에 완공되었고 초기에는 시장으로 이용되었고 한때 철거 위기도 있었으나 지금은 프리미엄 쇼핑몰이자 시드니의 아름다운 건축물 유산으로 손꼽는다. 바로 옆에 호주에서 가장 오래된 공원이라는 하이드 파크로 걸어본다. 분수 너머로 세인트 마리 대성당이 보이고 한쪽 끝에 있는 무명용사 기념비,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군인들을 기리는 곳이다. 앞에 반사의 연못은 여러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 블루 마운틴 선셋 투어를 신청했더니 가는 길에 페더데일 동물원에 왔다. 왈라비에게는 직접 먹이도 줄 수도 있고 코알라는 돈을 내면 같이 사진 찍어주는 데도 있다. 몇 년 전 산불로 많은 코알라가 죽어서 지금은 번식을 위해 스트레스 안 받도록 보호하는 정책이 있다고 한다. 여러 종류의 새들, 양, 염소, 파충류 등을 보고 이동했다. 중간에 잠깐 들린 로라 마을. 첫 번째, 블루 마운틴 뷰 포인트에 도착했다. 블루 마운틴은 산 모양이 평평하다. 그래서 여기서 아이들이 산 그림을 그리면 평평한 산 모양을 그린다고 한다. 그리고 유칼립투스 나무에서 나오는 오일 성분이 증발해서 멀리서 푸른 빛으로 보이기에 블루 마운틴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그 다음에 세자매봉, 어디에나 전설이 담겨있다. 유명한 링컨 쓰라기 안전 등 여러 문제로 지난달부터 임시 폐쇄되어 생각이 없었던 선셋 투어로 오게 되었다. 일일 투어 때문인지 일몰 전망대에는 거의 모두 한국인들 뿐이다. 기대가 컸었는지 큰 감동은 느끼지 못하고 해가 지자마자 가까운 공터로 별 보러 이동했다. 별 사진 찍으려고 셀카봉도 준비했는데 고정에 실패하고 찍은 사진 한 장. 다음날 서큘러 키에 있는 시드니 현대미술관에 왔다. 미술관 앞 조형물에서 바라본 항구, 그리고 오페라 하우스.
시드니에는 무료 미술관이 많은데 여기는 유료다. 보는 김에 3층 아트앤드 AI 데이터 드림즈관까지 추가해서 표를 샀다. 미술관 4층 카페에서 바라본 전경. 누군가 추천한 곳 멜리비치로 가려고 서큘러 키에서 페리를 탔다. 대략 20분 정도 간격이라 별로 기다림 없이 탔고 페리 2층밖에 앉았다. 날씨가 좋아 전망은 좋은데 햇빛이 강하다. 한때 감옥이었고 지금은 식당으로 운영한다는 작은 섬 옆을 지나고 페리가 생각보다 빠르다. 거의 20분 만에 선착장에 도착하고 조금 걸어가니 멜리 해변이 나왔다. 멜리라는 이름은 영국 초대 총독이 이곳 원주민들의 당당하고 남성적인 모습을 보고 멜리 코브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한쪽에는 비치 발리볼을 하는 이들이 있고 해안 모퉁이에는 서핑하는 이들도 있다. 가족끼리 오기에 괜찮은 해변 같다. 남태평양 바다에 발을 적셔본다. 이 앞 방향으로 쭉 가면 뉴질랜드 위쪽이다. 다시 오페라 하우스에 왔다. 언제 여기서 또 오페라를 볼 기회가 있을지 몰라 이틀 전에 인터넷으로 예약을 했다. 오늘 볼 오페라는 투란도트다. 나비 부인과 다른 날 교차로 공연되고 있었다. 처음 보는 오페라이기에 뮤지컬과의 차이점도 조회해보고 투란도트 스토리도 미리 읽어봤다. 옵션으로 와인까지 선택했다고 생각했는데 매표소에 메일로 받은 표를 보여주니 결제까지는 안 한 거였다. 나름 복장을 갖추어 입고 온 사람들도 많이 보였다. 투란도트 팜플렛에 캐스팅 이름을 보니 반가운 한국 사람이 있었다. 남자 주인공 칼라프 역할의 테너 김영우. 2시간 20분 공연, 제목을 여자공주 투란도트가 아닌 칼라프라고 해야 할 정도로 김영우님의 역할이 압도적이었다. 관객들의 박수 소리나 반응도 마지막에 여주인공보다 차이가 많이 났다. 비싼 공연이었지만 잘한 선택이었다. 공연장을 나서는 길의 유명한 하이라이트 부분, 공주는 잠 못 이루고 파트를 흥얼거리게 된다. 다음날 1일 와이너리 투어다. 호주에서 오래된 와인 산지이며 시드니에서 약 2시간 거리에 있는 헌터밸리로 간다. 오늘은 3군데 와이너리를 방문해서 여러 종류의 와인을 시음할 예정이다. 한 곳에서 9잔 정도 시음을 하니 3번째 와이너리에서는 술이 좀 취하는 것 같다. 날씨도 좋고 풍경도 멋지다. 돌아오는 길에 야생 캥거루가 있다고 잠깐 봤는데 너무 멀리 있기도 하고 야생이 아니라 그냥 이 동네 사는 캥거루 같다. PC마켓이 있다기에 한번 와봤다. 저녁 때라 그런지 일찍 문 닫은 점포도 있고 특별함이 없어 둘러보고 나왔다. 기차와 버스를 타고 본다이 비치 쪽으로 왔다. 먼저 도착한 브론테 비치다. 원래는 본다이 비치에서 이쪽으로 걸어오려고 했는데 버스를 자세히 안 보고 탔더니 이쪽부터 오게 되었다. 다들 젊은 남녀들이라 바닷가 쪽으로 가기 좀 그래서 바로 해안길 따라 걸었다. 탁 트인 바다와 절벽, 부서지는 파도, 해안 풍경이 절경이다. 본다이 비치에서 후지 비치까지 약 6km의 해안길이 시드니에서 가장 상징적인 해안 풍경을 선사하는 곳이라고 한다. 나는 중간에서 반대로 걷는데 그래도 충분하다. 드디어 멀리 시드니에서 유명한 본다이 비치가 보인다. 얼마 전에 총기 사고도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즐기고 있다. 사진에서 많이 보았던 해변 한쪽에 있는 수영장도 보이고 해변에서 활기가 느껴진다. 넓은 바다, 긴 파도에 서퍼들이 파도를 탄다. 한참을 구경을 했다. 그냥 잠깐 둘러보려고 들어간 뉴사우스웨일스 주립 도서관. 갤러리 등 무료로 볼 것들이 많다. 아이들 데리고 온 동양인들도 꽤 보인다. 물론 한국 사람도.
도서관을 나와 걸어서 아트갤러리에 왔다. 무료 입장이고 그림을 볼 줄은 잘 모르지만 볼 것이 너무 많다. 5시 문 닫을 시간이 되어 나왔다. 매주 토요일 밤에 달링 하버에서 불꽃놀이를 한다기에 왔다. 점점 어두워져 9시가 가까워질수록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다. 화려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그냥 작은 불꽃놀이다. 그래도 달링 하버의 풍경과 함께 보니 좋다. 이번 여행의 마지막 목적지 멜버른으로 가기 위해 공항에 왔다. 익숙하게 탑승 수속을 마치고 또 다른 기대감을 안고 비행기에 오른다.